자,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입니다. 시장 전략과 그리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들 어떻게 또 압축을 하고 계시는지 시장 전문가를 모시도록 하죠.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이정기 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들어오시죠. 여러 명으로 착각했네요. 네. 네. 저희 팀이니까 여러 명으로 그렇죠. 혹시라도 팀이 합치시어서 이제 브레인들이 움직이시는 거니까. 어제 약주 좀 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네. 좀 날씨가 추워갖고 오는 길에 좀 바람이 많이 차더군요. 그래서 네. 좀 얼굴이 알겠습니다. 빨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같이 피곤해 보인다 그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러셔가지고 네네. 화이팅 해보시죠. 네. 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은 우리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수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는 상승만 지속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 기업들을 잘 선택하면 또는 웬만한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진검승부가 예상되는 박스권 장세입니다. 즉 네. 상승 뭐 너무 많이 올라갔고 뭐 코스피, 코스닥 공이 2배 이상씩 지수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년 한 7, 8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상승 피로감이 일단 있기 때문에 뭐 상승 피로감이라 하면요. 이제 차익 실현 니즈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니 좀 이익을 내고 이익 실현을 하고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에 다시 옮겨 타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계속 합쳐지다 보면은 네. 뭐 피로감이란 표현으로 그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상승 일로보다는 그 박스권으로 계속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만 보더라도 다 3주체 모두 각각 뭐 다르게 움직인 상황입니다. 지금 뭐 그렇죠.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진정이 좀 된 것 같긴 하지만 외국인은 뭐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특히 연기금의 매도가 뭐 며칠째인지는 세보지도 못했네요. 계속. 뭐 주구장창 파는 것 같아요. 좀 뭐 너무하다는 생각이 네. 들 정도예요. 근데 뭐 일단 기관인 또는 외국인 특히 국내 기관들은 큰 틀 안에서는 사실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수익이 났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에서는 좀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뭐 계속 뭐 팔 수 있는 상황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아까 이제 뭐든지 시장에 대한 피로감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 달 반, 뭐 두 달이 아치 안 지났잖아요. 네네네. 너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따라다니기도 힘들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 주변의 분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따라다녀요? 박스권 장세에서는 네. 사실 따라다니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주가들이 순환매라고 하죠. 네. 오늘은 자동차, 내일은 반도체, 뭐 그 다음 날은 배터리, 네. 뭐 그 다음 날은 뭐 또 다른 테마주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오늘 자동차 관련 주들을 갖고 있는데 뭐 지금 갖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가 올라가 반도체를 따라가면 사실은 반도체가 또 며칠 뒤에 올 거거든요.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뭐 시체말로 뒷보고 친다고 하죠. 그 네, 뒷보고 치다 네. 보면은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이제 얽히고 설키시고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악순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는 박스권 장세에서는 우리 주린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최근에 요즘. 네. 시작 주식 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철수가 갖고 있는 주식은 막 오르는데 내게 안 올라 그러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셔가지고 조급증. 예, 철수의 주식을 따라가죠. 철수는 이미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누리고 있는 구간이고요. 우리는 네. 고점에 사게 됩니다. 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 그리고 뭐 지난해 계속 주구장창 따라가면 괜찮은 장이었었거든요. 우리 네. 주마가편장이라고 하죠. 올라타기만 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구간이 그런 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니 뭐 갖고 계신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좀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게 박스권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고 순환하고 수급 주체들도 지금 막 어그러져 있고 뭔가 이렇게 합이 잘 안 맞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방향성을 정할 때 차라리 이제 뭐 하락적인 추세가 됐다 그러면 주식을 좀 피해가지고 다른 대안 투자를 찾든지 할 거고. 네네네. 그렇지 않고 시장이 지금 이제 이런 박스권을 하다가 또 위로 방향을 상승으로 잡는다면은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상황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걸 결정짓는 요인이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국채금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추이로 봐야 될지. 뭐 미국 상황 뭐 금리가 이제 계속 간다면 사실은 좀 주식시장에는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될 거고요. 근데 네.
금리가 더 이상 뭐 빠지지 않을 거라는 락바텀 구간이고 금리 그리고 뭐 상승에 대한 포텐셜만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훨씬 더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그렇고요. 불안한 요소들이 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뭐 피로감 그리고 차익 실현 니즈 그리고 금리도 부담이고 해외에서의 뭐 미국 경기 부양책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동안에 풀어진 유동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유동성을 얼마나 더 공급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의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상승을 맛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심취해 있어갖고 더 계속 갈 거야 이제 뭐 어떤 마음도 그 또는 뭐 투자에 대한 투심도 그게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좋으니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조금은 그런 마음을 접으시고 좀 포트도 좀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좀 현금 비중을 늘리시거나 뭐 이런 상황으로 좀 가야 되는 상황인 박스권 장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전환기를 또 거치면은 또 다른 세상에 오니까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이제 올해는 이쪽은 집중해야 된다. 뭐 이제 연초니까 2월 이제밖에 안 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 주목해야 될 섹터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조금 그 코로나 전국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조금은 그 회복하는? 우리 아이디어를 다시 좀 가져가야 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컨택 주식들 당연히 뭐 다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 컨택 주식이라는 건 없었었죠. 사실은 코로나가 생기면서 네. 언택 컨택이 생긴 거고 아무튼 코로나 전국에서는 언택 주식들을 굉장히 우리가 주목했었어야 되는데 네. 여전히 코로나가 다 사라지지 않고 뭐 백신이 뭐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여전히 뭐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언택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 사실은 언택 주식들은 뭐 이미 상승이 이미 미리 반영을 해서 상승이 아주 큰 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컨택 주식들을 미리 원래 주식은 먼저 선행 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감에 사는 거고 먼저 사야 되기 때문에 컨택 관련 주식들 뭐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섹터를 구체화한다면은. 그래서 섹터를 구체화한다면은 한 저희가 5가지 정도, 4-5가지 정도 좀 그 섹터를 갖고 왔는데 네. 사실은 지난해 연말까지는 저희가 BC, BG 이 네 섹터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CBG 네네. 뭐죠?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거 과거에 BBIG도 아니고. 네네. 네. 뭐 여성복 브랜드인데 그게 저희가 좀 빗대어서 이제 좀 그 BCBG 섹터라고 했는데 네. 그 첫 번째 B는 배터리고요. 배터리. C는 뭐 컨텐츠 컨택 그리고 두 번째 B는 바이든 마지막은 거버먼트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정부 수혜주 뭐 이런 네, 것들 정책 이었었는데요. 수익. 좀 그런 그 관련주들 BCBG도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상승폭이 이루어졌고 또 다른 좀 아이디어들이 또는 뭐 지금 이제 그 동안 많이 상승폭을 가져갔던 BCBG 이외에 다른 쪽에서의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또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둘씩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갖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섹터들을 좀 저희가 좀 그 분류를 해가지고 좀 오늘 좀 한 보면은. 5가지 정도 네. 말씀을 드릴 섹터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여전히 BCBG에도 이제 바이든에 포함되는 B긴 한데, 정책. 네네 지난 연말부터 계속 지금까지 유효하다는 이야기죠. 네. 풍력 관련주들 관심 있게 좀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가 뭐든지 2번 정도 오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모멘텀, 매출이 이제 시작하는 시점, 뭐 이점 즈음에 한번 오르고 실제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이익이 나는 구간에서 네. 또 주가가 한 번이 오릅니다.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7, 18년도에 한 번 이제 막 그때 처음으로 매출이 올라오면서 뭐 주가가 올라왔고 2019년도에 이익이 안 나니까 쉬었다가 이제 지난해부터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랐듯이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말로만 이제 주가 한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2-3달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뭐 2분기부터 4월달, 5월달부터 아마 실적들이 좀 나오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풍력 관련주들은 이익 성장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한번 지금부터는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그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땡. 그리고 두 번째로 5G 관련주들 한번 지금쯤은 관심 가져야 될 그 저희 섹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신주들을 요즘 많이 안 본다고 앞서 저희 모두 첫 번째 코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보아야 될 시기라고요. 그래. 같은 이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월 정도 아마 통신주들이 통신 장비 5G 관련주들이 쉬었는데요. 그 지금쯤은 미뤄둔 매출 또는 뭐 발주 이런 것들이 한 2분기부터 나올 여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취지에서 본다면은 지금쯤부터는 5G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주 산업 뭐 다 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을 받은 이후에는
계속 그래도 모멘텀들이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기업을 조금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는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인텔리안테크 수익성은 이번에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수익성은 안 좋았습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런데 1분기부터 뭐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주요 클라이언트인 원앱에서의 그 공격적인 행보가 아마 인텔리안테크 벤더사인 인텔리안테크의 많은 그 매출 창출에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기업을 좀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그럴까요? 적여서. 네. 네네네. 그다음은 뭐 컨택 관련주들인데요. 네. 뭐 덴탈 뭐 치과 치료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치과 치료를 계속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면 치과 치료도 할 거고요. 뭐 컨택 관련 중에서는 덴탈이랑 컨텐츠 관련주를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업은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기업이 바뀌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 위지윅 스튜디오.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 및 수소 관련주들 역시 관심 있게 봐왔던 섹터들인데 네. 뭐 지금 역시 위험한 판단입니다. 기업들도 뭐 아까 풍력 기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계속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스페코라는 기업이요. 스페코. 네네. 그리고 보통은 방산으로 자꾸 묶이는데 원래 본업은 그렇게는 이게 안. 방사는 매출 비중이 한 10% 안팎이고요. 네. 풍력 발전기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도 기업은. 이제 빅텍이라는 기업을 봤었는데 통신 장비와 오히려 그런 쪽이지 방산이 물론 방산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 언급되는 기업들 중에 방산으로 자꾸 묶이는 기업들은 좀 안타까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업은 굉장히 좋은데 네. 테마주로 묶여가지고 상승폭이 계속 커지다 보니 등락폭이 커지다 보니 네. 시장에서 오히려 외면당할 때가 많이 있죠. 스페코는 그래서 미국향 동력 발전기 매출이 나오는군요. 네, 제가 오타가 났는데요. 지금 풍력 발전기 매출이 기대된 동력으로 이제 내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미국향 풍력 네, 맞습니다. 발전기. 네네. 풍력이나 동력이나. 근데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럴싸한데요. 네. 네. 자, 그리고 기업 하나만 좀 더 해주시면. 네네. 이렌텍이라는 기업 관심이 있고요. 이렌텍. 네네. 네. 전자담배 케이스 또는 뭐 배터리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이런 케이스하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뭐 전자담배 또는 뭐 2차전지 배터리 그 케이스 이런 것들이 관련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속적으로 이익이 꾸준히 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나 기술적으로는 좀 주가가 이렇게 누워 있군요. 네네, 뭐 횡보한 구간인데 어차피 실적으로 펀더멘탈로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특집이었고요. 스몰캡 쪽에서는 뭐 단연코 독보적으로 항상 1위입니다. 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스몰캡 팀의 이정기 팀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